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고 무더위 쉼터와 옥상정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민주평통의 베트남 해외 연수를 둘러싸고 익산시의회와 진보당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에 근절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하역 광장 조성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산시는 고속철 정차를 위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의회는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에 여름꽃이 활짝 피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와 백일홍, 연꽃 등 15만 송이 이상의 여름꽃이 용안 생태습지를 수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은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오늘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으며 무더위는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내에서 하루 1.5명꼴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에서 모두 3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바깥 활동을 하지 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익산시가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얼음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는가 하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녹지정원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에 잠깐 서 있기만 해도 금세 땀으로 흥건해지는 요즘. 익산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 눈길을 끄는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스 박스에는 얼음 생수가 들어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 한 모금에 무더위가 사라집니다. 난 처음 먹어보지만 시원하고 좋네. 시에서도 많이 애쓰고.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설치돼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모현동 평생학습관 옥상에는 녹지정원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으로 추진된 녹색 정원은 새로운 무더위 쉼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대산체육공원 한켠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가족도 아닌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이렇게 물놀이장이 생겨가지고 아이들과 오기가 좀 편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야, 같이 물놀이 와서 재밌었어요. 이처럼 익산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그늘막을 159개에서 다음 달까지 8곳에 추가로 확충하는 등 매년 수요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 얼음 생수는 하루에 2번씩 보충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보건지소 등 50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옥상 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음 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녹지정원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다음 달 17일까지 배산체육공원을 포함해 총 5개 권역별로 운영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8일 만에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만 9,753명, 해외 유입 53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7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5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371명으로 이 가운데 익산이 567명, 군산이 49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13,12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893명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트남 해외 연수를 둘러싸고 익산시 의회와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민주평통 해외 연수는 형식일 뿐 실상은 시의원 해외 연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익산시 의회는 진보당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 민주평통 해외 연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익산시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협의회가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익산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베트남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경비 4,500만 원이 익산시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등 민주평통 활동사업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익산 시의원 해외 연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시기에 추진되는 해외 연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민주평통 해외 연수권은 형식은 익산 민주평통 예산 지원이라는 형식을 띄었지만 누가 봐도 익산시 예산으로 시의원들이 주축이 된 명백한 해외 연수입니다. 이것이 실질적 진실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계획했다는 진보당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익산 민주평통 예산은 평화통일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진보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익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114명의 시의원들이 포함됐을 뿐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상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선진지 견학이라는 해외 연수는 현지 일정이나 시기, 소요 예산 등을 놓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외 연수 필요성 입증 등을 위해 국외 연수 조례를 만들거나 별도의 심의 기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익산 민주평통 해외 연수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 의회와 진보당. 추진 계획 검증을 통해 논란과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3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이용호 의원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명만이 참여하는 국회 예결특위에 도내 국회의원 3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도 참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수웅 국회의원이 오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 기업유치 특위에 행정과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과 탄소산업,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꾸려왔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업 유치 특위를 통해 전북의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대야역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인근의 땅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대신 부지 매입비에 약 30억 원을 더해 국토교통부 땅인 돛대산과 맞바꿔 그곳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보관도 내놨는데요. 국토부가 나서서 해야 할 광장 조성을 위해 시가 땅을 사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말들이 많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밝힌 대하역 광장 조성. 군산시는 40억 원을 들여 대하역 인근에 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고 국토부가 2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신 광장 부지 매입에 들어간 40억 원은 국토부 땅인 옥산의 돛대산 71억 원짜리 14만 제곱미터와 맞바꾸고 차액인 31억 원은 군산시가 더 주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토지 교환이 남는 장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돛대산에 250억 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갯벌연구소가 들어서는 지금의 금강체육공원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이니셜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속철도 노선이 대하역을 지나가게 돼 미리 편의시설을 확충할 경우 승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은 10년 후쯤 개통될 예정이고 현재 대하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20여 명에 불과한데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여기에 그러면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장 이면 조성, 그럼 파크골프장 조성, 야구장 조성,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를 조성하는 데 최소한 250억이나 그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최소 250억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필요치도 않은 땅을 반드시 체육 인프라가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 땅을 뭐 크든 적든 감정을 해서 우리가 얻어서 나머지는 그냥 광장을 내쓰고 특히나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나 체육과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냐고요. 당장 예산 없잖아요. 대하역 광장은 국토부와 정치권이 나서 해야 할 문제인데 군산시가 혈세를 투입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뒤따릅니다. 가만히 놔두면 대하역 광장에 토지를 매입하고 편의시설을 하는 것을 국토부가 다 해요. 근데 군산시에서 그냥 착하게 토지는 사주고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점이 되면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기고는 의원님 국장님 전에 5년 전에 시점 말씀하고 지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대하역 광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힘을 합쳐서 하다 보면 충분히 국토부에서 60억치를 공사를 땅 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게다가 돛대산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군산 복합체육센터와 이미 축구장 등을 추진하거나 만들어진 터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군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하고 철도망이 구축되면 고속철도를 대하역까지 정차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선이 들어오면 KTX가 대하역에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하역을 여기 가보신 분이 한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지만 대하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대도 없습니다. 직원용 주차 편익시설이 너무 전무해서 시에서 요 부분을 도시 재정비할 때 광장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토지 매입비 40억 원을 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승인 여부에 따라 제9대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력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하역 광장 조성, 방만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공항 활주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여객기 이용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6분 승객 163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진에어 항공편이
군산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해 40분가량 상공을 맴돌다 오전 9시 48분 광주공항으로 회항해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광주공항에서 오전 10시 27분 다시 출발해 11시 5분 군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군산공항 활주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것은 미 공군 전투기가 사용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평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신고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군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A씨가 평교사 B씨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조사했고 현재 도교육청이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의료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호 인근에 독성이 있는 해파리떼가 출몰했습니다. 최근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보름달물 해파리 다수가 관찰돼 해양수산부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도내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는 크기가 작고 독성이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켜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해파리떼 출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수질 오염과 해파리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가 여름철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태습지에는 대표적인 여름꽃인 백일홍과 해바라기, 연꽃이 활짝 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길게 뻗은 산책로 옆으로 노란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원두막 옆에는 백일홍이 붉게 일렁입니다. 해바라기와 백일홍이 만개한 이곳은 용안 생태습지공원의 여름꽃 정원. 시민들은 만개한 꽃사진을 찍으며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었습니다.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집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넓은 습지도 없고 공원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 감상도 하고 이 공원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좋은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는 정원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6천여 제곱미터의 해바라기와 백일홍 15만여 송이를 심었습니다. 또 연못에 연꽃과 수련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원두막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여름꽃 정원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근처에 조성돼 시민들의 산책 장소는 물론 자전거 여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6천여 제곱미터의 탁 트인 공간인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맞은 최근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름에 이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등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습지라는 여건상 토질과 생육 여건상 꽃밭 조성이 매우 어렵지만 계절별 생육 환경에 맞는 종류를 선정하여 봄, 여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색색의 여름꽃이 활짝 핀 용안 생태습지. 봄철 유채꽃에 이어 여름과 가을까지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로 익산에 거주하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공공비축미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올해 5월 상반기 정기재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최근 도내 미국 처리장에서 공공비축미 무단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시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시 전수조사 대상은 현재 정부 관리 양곡을 비축하고 있는 보관소 65개소이며 재고량은 29,493톤입니다. 점검은 8일 동안 전수조사로 진행되며 점검에서는 양곡 대장과 실재고량 일치 확인, 정부 양곡의 품위, 보관 창고 시설 등 안전보관 상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익산 여성세일센터가 주얼리 전문 인력 152명을 배출했습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22년 실무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전문 인력 15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주얼리 전문 마케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이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SNS 마케팅 등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주얼리 기업에서 현장 실습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세일센터는 수료 이후에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원어민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강좌를 기존 2개 반에서 6개 반으로 늘립니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영어 독서 문화 프로그램 11개 강좌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원어민 외국어 강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서울 지역 수사기관에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 임원진들이 지역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6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 넘게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2년차까지 받았던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판시했습니다. 술에 취해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7일 오전 4시쯤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후배 B씨 등 3명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연안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 등 연안 사고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에서 최근 3년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표류 3건과 고립 3건을 포함해 모두 9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임준 시장이 2억 223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장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2억 1,453만 원입니다. 강 시장에 이어 무소속 나기학 후보는 1억 8,293만 원, 무소속 최남덕 후보는 6,8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는 선거 비용 지출액이 3,774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동진벼 이삭 거름 주기가 이번 주말이 적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가 신동진벼의 이삭 거름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모내기 이후 벼 생육 기간 동안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76시간 적었고 적산 온도는 75.4도가량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삭 거름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 등숙불량 또는 도복에 약하고 늦어지면 목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 수량과 미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함여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130세대 건강보양식 선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익산의 다은 종합상사가 신동행정복지센터에 바디용품 100개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됩니다. 군산 흥남동이 통장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주민을 위한 통장 복지 학당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8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